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과 우리가 몰랐던 서울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도심 속의 트레킹 코스 한양 도성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양 도성길은 스탬프 투어를 하고요,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실 경우 기념 배지도 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 도성길은 저는 서울에 사신다고 하면은 꼭 한 번씩 가봐야 되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한 번에 완주가 어렵다 그러면 두세 번에 나눠서라도 꼭 한 번 가보셨으면 하는 코스입니다. 난이도는 만약 한 번에 돈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리도 좀 되고, 그리고 상승고도도 한 1000이 넘어서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다만 이건 등산이라 하긴 좀 어렵고 트레킹 코스인 만큼 정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하철로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서울 시티뷰가 굉장히 좋고요. 서울에 저희가 몰랐던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유적지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네,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이것은 흥인지문의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코스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숭례문의 모습이고요. 이렇듯 오늘 설명해 드릴 코스는 도심 속의 유적지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흥인지문과 숭례문이 4대문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4소문 중에 하나인 광희문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남산타워이고요. 네, 이 사진은 성북구의 북정마을의 모습인데요. 북정마을은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달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돌면서 참 여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선시대 한양 성벽의 모습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달동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성북동의 부촌이 어우러져서 마치 조선시대의 한양과 1970년대, 80년대의 서울, 그리고 현재의 서울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북악산에서 찍은 서울이고요. 서울 남산타워와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경복궁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산에서 숭례문으로 하산하는 길에 찍어본 남산타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 북쪽의 모습입니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까지 서울 사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남산 하산길의 여의도 방면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인왕산 올라가는 중에 선바위와 그리고 안산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인왕산에서 경복궁과 그리고 종로 시내 그리고 남산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남산 정상에서 종로구의 빌딩 숲과 그 뒤에 인왕산, 북악산, 그리고 북한산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코스의 마지막 다시 흥인지문으로 돌아오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흥인지문과 그리고 두타타워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좀 코스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요. 네, 이게 한양 도성길 전체 지도의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는요, 이 흥인지문에서 시작을 해서 광희문, 그리고 남산, 그리고 숭례문, 그리고 돈의문 터를 지나서 인왕산을 오르고요. 창의문으로 내려와서 다시 백악산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숙정문을 거쳐서 와룡공원을 거쳐서 해화문, 그리고 낙산을 올라서 다시 흥인지문으로 내려오는 총 한 21km, 22km의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산, 인왕산, 북악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낙산인데 낙산이 좀 비교적 낮아요. 체력이 떨어졌을 때 힘든 코스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순서대로 돌았고요.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도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만약 두 번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하철역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은 요 해화문에 한성돼 있고요. 그리고 흥인지문에 동대문역,
광희문의 동대문 역사역, 숭례문의 서울역, 도니문 터의 서대문역 정도 있는데, 만약 제가 두 번 나눈다고 하면은 저는 해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그리고 숭례문에서 다시 해화문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돌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해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길 찾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왕산이나 북악산 그리고 남산 같은 산 안에서는 길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그 위에 뭐 숭례문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와룡공원에서 여기까지, 이런 데가 시내여서 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양도성길 표지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길 찾기는 생각보다 쉬운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거리는 저는 한 22km 나왔는데, 보통 제가 다른 분들 기록 찾아보니까 21km, 2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양도성길에서는 18.6km이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녀오신 분들은 한 바퀴 다 돌면은 22km, 21km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평균적인 체력이라고 하면 8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최고 고도는 뭐 백악산이 342m인데 남산, 인왕산, 북악산 이렇게 3개 넘고, 그리고 짧게 여기 낙산 언덕 하나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초급 종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산 16성문 종주랑 전 난이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리는 조금 더 긴데 평지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힘든 구간은 남산 올라갈 때, 그리고 인왕산 올라갈 때, 그리고 북악산 올라갈 때 여기가 좀 힘든데, 남산 올라가는 것도 조금 깔딱이고 인왕산은 조금 그렇게 많이 가파른 편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할 편이고, 근데 북악산이 오를 때가 좀 많이 가파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힘듭니다. 오늘 한 편으로 다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은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대문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7번 출구로 딱 나와서 뒤를 돌아보시면은 동대문과 안내센터가 보입니다. 우선 동대문의 모습이고요. 저도 동대문을, 그러니까 흥인지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시작하고요. 여기 안내센터에 오시면은,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스탬프 투어 지도를 주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받아서 맨 처음 흥인지문, 동대문 스탬프를 찍고 시작하면 됩니다. 스탬프 찍는 곳은 동대문과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 그리고 도의문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도의문 박물관에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숙정문에는 없고요. 숙정문 옆에 말바위 안내소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배지를 받기 위해서는 말바위 안내소까지만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대문역에서 DDP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평화시장과 그리고 청계천을 넘고 두산타워를 보면서 남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평화시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DDP인데요. 여기서 한양도성 순선길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으로 쭉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쪽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으로 좀 가면은, 이게 예전에 여기가 동대문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때 있던 뭐라고 하죠? 그 조명이죠.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야구부가 결승에 올라가서 여기 가서 응원을 하라고 갔는데 응원을 안 하고 땡땡이 친 기억이 납니다. 네,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가는 건데 예전부터 쓰던 수문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오면은요,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DDP 안으로 길이 좀 나 있습니다. 길을 좀 쭉 따라가시면은요, 한양도성길 순선길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이런 표지판을 잘 보시면은 길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DDP는 굳이 이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동대문역에서 동대문 문화역사역으로 바로 가시는 것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광희문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건널목이 나오는데요. 이쪽이 동대문 문화역사역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동대문역이 있는 거예요. 한양도성 광희문 방향으로 걸어가시다 보면은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름 되게 어렵네요. 2번 출구로 지나게 되고요. 2번 출구로 조금만 더 지나시면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건널목은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요, 광희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길을 건너가야지 광희문이고요.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외에도 사소문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네, 여기 광희문에 첫 번째 도착을 했고요. 광희문의 모습입니다. 네, 광희문을 앞에 보고 왼쪽으로 성벽을 따라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도심 지역에서는 지도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좀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쭉 가게 되고요. 조금 지나면은 성벽과는 좀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양도성 목면산 지역, 남산의 옛 이름이 목면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면산 지역 이정표를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조금만 더 오시면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게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시다 보면 또 한양도성 순성길이 있고요. 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도 한양도성이 보이진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 사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한양도성 성곽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한 5분, 1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신라 면세점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건너면은 신라 면세점 구역이고요. 참고로 여기는 남산 구간, 목면산 구간인데, 목면산 이 부분은 성벽 바깥으로 돌 수도 있고 안쪽으로 돌 수도 있는데, 저는 둘 다 가봤는데 둘 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쪽으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외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내성입니다. 그래서 내성 순성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오른쪽에 장충체육관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양도성길은 도성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약수역 방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쪽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날이 좀 흐렸습니다. 요즘 좀 습한 날이어갖고 약간 옅은 안개가 좀 껴있었고요. 오른쪽에 신라 호텔을 두고 왼쪽에는 이렇게 성벽을 두고 쭉 가게 됩니다. 만약 외성을 하면은 보이다시피 이런 길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왼쪽에 풍경을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15분, 20분 정도 오시면은 한양도성 순성길 국립극장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빠지셔야 되고요. 빠지시면은 반얀트리를 오른쪽에 들고 가게 됩니다. 골프장이나 뭐 테니스장 같은 게 오른쪽에 있고요. 그 구간을 지나면은 반얀트리 호텔 앞을 지납니다. 반얀트리를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이 건널목을 따라서 건너다가 한양도성길, 순성길 표지판을 따라서 살짝 돌아 내려오면은요, 국립국장으로 올라가는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올라가면 오른쪽에 국립극장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면은 남산 약수터 있던 자리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한 5분 정도만 오시면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크게 길을 잊어먹을 일은 없습니다. 남산을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한양 성곽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좀 경사도 좀 가팔라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계속 계단이어서 조금 볼 것도 없고 좀 지겨운 구간입니다.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전망대를 만나게 되고요. 국립공원과 그리고 반얀트리, 그리고 실내호텔과 그리고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제가 갔던 날은 조금 흐린 날이어갖고 전망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네, 날이 오후가 되면서 좀 그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좀 맑아졌는데, 이때가 한 오전 8시 반? 8시 반 정도여갖고 아직 좀 뿌였어요. 조금 풍경이 좀 안 좋아서 좀 아쉬웠고요. 여기 전망대를 지나면은 이제는 평지입니다. 남산 정상까지는 한 1km 정도 되는데 거의 평지 구간이고요. 살짝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서 남산타워가 예쁘게 찍히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가시고요. 살짝 내려왔다 한양도성 순성길 왼쪽으로 가시면은 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성곽이 있죠.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금방 버스 정류장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 남산타워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조망이 좋은 곳인데 흐린 날이어갖고 조망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맑은 날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서울 사산이 한눈에 들어오죠.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했던 날은 좀 풍경이 좀 좋진 않았어요. 남산 전망대를 지나면은 이제 남산 정상까지는 약간 깔딱고개가 있는데, 여기를 올라오시면은 남산타워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 풍경은 또 종로구의 그 빌딩 숲과 그리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보여서 훨씬 더 멋있는데, 역시나 너무 흐려서 예전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종로구의 빌딩 숲과 인왕산, 북악산, 그리고 뒤에 북한산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풍경을 보시고 남산타워 사진도 좀 찍고, 팔각정은 제가 봤을 땐 보수 공사 중이었어요.
여기 한양도성 순성길 표지판을 따라서 가시면 되고, 가시다 보면은 봉수대를 만나게 됩니다. 봉수대 구경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되도록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는 곳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케이블카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백범 광장까지는 계속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서울의 남쪽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도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여의도까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풍경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게 그 날이 흐려서 여러분들은 더 멋진 풍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30분 정도 계속 하산을 하게 되고요. 종로구의 모습도 보이고, 여기 교육연구정보원, 여기까지 이 앞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 한 2-30분 정도 이런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다 내려와서 한양도성 수석길 이 표지판을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뭐 공사하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뭐 복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면은 여기가 길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한양도성 순성길 이쪽인데 아까 그 흰색 건물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요쪽 비석이 많은데 비석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는 이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대각선 쪽으로 돼 있어 조금 헷갈리는데 이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땐 여기서 길을 좀 헤맸어요. 이 비석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오시면은 백범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고요. 한양도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옆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이라는 분입니다. 저희 등산 유튜브 하시는 그 탤런트 이시영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라고 해요.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곽길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앞에 힐튼 호텔을 보게 되고 저 멀리 가야 되는 인왕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곽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 포토존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 멀리 남대문의 모습이 보이고요. 남산에서 다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삼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이 그 남산타워 방향입니다. 이렇게 건너든 이렇게 가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성곽길을 만나게 되고요. 성곽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왼쪽엔 서울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숭례문을 만나게 됩니다. 숭례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숭례문 입구에 스탬프 투어 인증하는 곳이 있고요. 열어보시면 도장이 있어서 도장을 쉽게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숭례문의 모습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숭례문은 참고로 전소됐다가 지금 현재는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4대문 중에 현재 원본의 모습이 있는 것은 흥인지문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숭례문을 보시고 인증을 하시고 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요 건널목을 건너서 여기 버거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살짝 오시면은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오른쪽으로 버거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따라 가시면 되고요. 여기 또 한양도성 순성길 이 방향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쭉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면은 길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쪽이 남산 쪽에서 이렇게 와갖고 길을 건너서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순성길인 거죠. 당분간은 인왕산 입구까지 계속 도심을 따라가게 되고요. 이 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시면은 다시 고가도로를 만나게 되고 고가도로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호암아트홀을 지나서 고가대로 밑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또 쭉 가시다 보시면은 왼쪽으로 한양도성 순성길 입구가 나타납니다. 골목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서 왔죠. 조금만 더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은 아펜젤러 기념공원이 나오고 그 조금만 더 가면 배제 어린이 공원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지도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배제 어린이 공원의 모습이고요. 가시다 보면은 이 어린이 공원이 왜 배제 어린이 공원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애교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배제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배제 고등학교 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터를 팔고서 고덕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고덕동 부지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저는 고덕동에 있는 배제 고등학교를 나왔고 배제 고등학교는 예전에 배제학당이라고 해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죠. 제가 113회 졸업생이고요. 배제공원 나오시면은 오른쪽에 이게 배제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거고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2개인 걸로 알고 있고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서 가다 보시면은 여기 독서궁 돌담길이 보이고요. 여기 왼쪽에
정동 제2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아펜젤러란 분이 배제 학당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신데 정동 제1교회도 세웠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제가 선교사분이 세웠다 보니까 미션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 여기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저는 뭐 종교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디 가서 야한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한번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제 모교에 대한 짧은 추억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경희궁 방면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 양복 2차선의 길인데 굉장히 길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돈이문터까지 이런 길을 지나게 되고요. 여기는 이화여고의 모습입니다. 이화여고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터를 유지하고 있죠. 길을 따라서 쭉 나오시면은 한양도성 순성길이 보이는데 저 뒤에 돈인문 박물관 마을이라 보입니다. 요렇게 건너서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가 잘 나와 있고요. 돈이문은 원래 서대문인데 전철 놓는다고 일제가 부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표지판인데 그중 인왕산 지역 요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돈이문 박물관 뒤에 오시면은 박물관 마을이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스탬프 찍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여셔서 스탬프 찍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놀러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던 길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교육청을 지나서 공원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다시 한양 도성을 만나게 됩니다. 인왕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길이고요. 요 왼쪽에는 저는 이 동네에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경희궁 자이던가 그렇더라고요. 이런데 자이 아파트면 엄청 비싸겠네요. 다시 표지판을 보고서 인왕산 정상까지 따라가시면 되는데 2.1km입니다. 도성길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요, 공원이 나오고 갑자기 이쪽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은 주택가로 가게 되고요. 한양도성 인왕산 정상 이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주택가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정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표지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특별하게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데도 가서도 여기도 보시다시피 표지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표지판에 주의하시면서 가시면은 길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성벽이 다시 나타나면서 한양도성 외부 순성길과 내부 순성길로 나눠지는데 저는 오늘은 외부 순성길을 안 가봤는데 내부 순성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순성길로 들어오시면 공원이고요.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온 남산이 보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일로 온 거죠. 성벽을 끼고서 계속 공원을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완만하고요. 저 멀리 인왕산 정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를 한번 지나면은요,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비로소 등산다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꽤 가파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조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가시다가 이렇게 주변에 풍경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 인왕산 선바위와 그리고 안산의 모습이죠. 안산도 멋있고 선바위 쪽에서 올라오는 인왕산 코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산상과 선바위 그리고 인왕산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북악산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를 돌아보면은 남산과 그리고 올라온 길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힘듭니다. 네, 좀 계속 오르막이 계속되고요. 만약 선바위를 거쳐서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근에서 이쪽에 이 오른쪽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이쪽이 경복궁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니까 한번 들러보시고요. 경복궁의 모습과 그리고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못 찍겠는데 지금은 찍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네, 올라가는 풍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왕산은 정말 너무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만약 안 가보셨으면 한양도성길은 아니어도 인왕산은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왕산 마지막 오르막이고요. 여기가 그나마 조금 험한 구간이에요. 조심조심 올라가시고요. 좀 가파른 등산길을 올라오시면은 인왕산 정상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인왕산 정상적인데 참고로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지 창의문이나 북악산 혹은 기차바위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창의문 넘어가는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인왕산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상 표지판이고요. 다시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뒤편으로 북한산이 조망이 됩니다. 북한산 족두리봉부터 그리고 문수봉 그리고 보현봉까지 보여지는 북한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왕산 기차바위의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날이 조금은 맑아졌어요. 뒤에 가면 좀 더 맑아지는데 네. 오른쪽에
북악산의 모습이죠. 풍경을 보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살짝 내려왔다 또 살짝 올라가는데 여기 또 경복궁이 조망이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이 불광 이쪽일 것 같은데 북쪽으로도 새로운 풍경이 다시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기차 바위로 빠지는 길인데 네, 오늘은 한양도성길이니까 기차 바위는 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창의문까지 1.4km, 초반에는 꽤나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한 1km 정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조금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계속 창의문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리지가 하나 있고요. 네, 연리지는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이어지는 나무를 연리지라고 하죠. 그에 대한 설명도 좀 있고 예, 계속 내려가시면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꽤나 가파릅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성벽 뒤편으로 공원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공원인지 카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의문 바로 앞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거든요. 윤동주 문학관 방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 이 성벽 따라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의문 표지판이 있고요. 500m 가면 되는데 공원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차도를 만나게 되고요. 차도를 따라 내려가시면은 윤동주 문학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윤동주 문학관 맞은편에 이렇게 동상과 흉상이 하나 있고요. 넘어가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은 창의문의 모습이 보이고요. 창의문 정면의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제가 6월 25일날 다녀왔는데 공사를 해서 저는 이쪽으로 못 가서 여기서부터는 예전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다만 북악산은 출입 통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 당하지 않도록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배지를 받아서 등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등산 시작하자마자 다시 성곽을 만나게 되고요. 왼쪽으로 북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북악산 정상까지는 한 1km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힘들지 않다가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네, 오른쪽으로 남산 방향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망이 되는 곳도 있고요. 쉼터도 중간중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멋진 비봉능선의 모습이 보이고요. 족도리봉, 그리고 향로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네, 인왕산 저희가 내려온 길의 모습도 보이고요. 사진 찍을 포인트가 많으니까 사진 찍으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 중간 쉼터가 있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올라가시고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촬영을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겁니다.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렇게 한 1km 정도 올라오시면은요, 백악마루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북악산의 옛말이 백악산이고, 백악산 정상을 백악마루라고 합니다. 북악산 정상은 사실 그렇게 볼 것은 없습니다. 중간 조금 조망이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랑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곡장에서 풍경이 좀 더 좋습니다. 살짝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나다 보면은 121 사태 소나무가 있고요. 소나무에는 예전 김신조 간첩 침투 사건 때 총을 맞은 나무의 흔적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은 청운대를 만나게 되고요. 청운대의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운대에서 바라보는 경복궁과 그리고 남산타워의 모습이고요. 동쪽으로도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운대를 지나면은 이제 곡장까지 가야 되는데 곡장까지 가는 길은 성벽 안쪽과 바깥쪽 둘 다 갈 수 있는데 바깥쪽이 조금 더 예뻐요. 예,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곡장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성벽이 보시면은 구조 형태에 따라서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곡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곡장에 올라서시면은 청운대에서 온 모습과 그리고 남산의 모습이 조망이 되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산과 종로구 방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북악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곡장을 보시고는 내성 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요. 내성 쪽으로 오셔서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내성 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오는데 내성 쪽으로 오시면 곡장을 안 보게 될 수 있는데 곡장이 예쁘니까 되도록 들러보시고요. 네, 이렇게 왼쪽에 성벽을 두고 가게 됩니다. 북악산 팔각 정도 보이고요. 저 멀리 롯데타워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동쪽이 조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아서 너무 급하게 진행만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소나무 숲을 좀 지나게 되고요.
왼쪽으로 여기 삼천각 그리고 성북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숙정문을 만나게 되고요. 숙정문 정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북대문인데 예전에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북대문의 역할은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숙정문을 지나시면은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요. 말바위 안내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스탬프를 완성을 하면은요, 이렇게 서명을 해주시고 배지를 주십니다. 저도 배지를 받아왔고요. 나오시면은 여기가 또 길을 잃기가 조금 쉬운 곳입니다. 한동안 와룡공원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고 계속 한양 도성길을 따라 올라가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와룡공원 표지판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올라가시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북동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고요. 전망대를 지나면은 다시 숲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숲길에서는 와룡공원이라는 표지판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 와룡공원이라는 표지판이 계속 나오고 당분간은 조망은 없어요. 그냥 숲길이고요. 와룡공원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말바위 전망대를 지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시면은 여기 와룡공원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 와룡공원입니다. 여기도 와룡공원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성벽 바깥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바깥쪽을 추천을 합니다. 어차피 조금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가보시면은 네, 성벽을 따라서 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네, 성북동의 북정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달동네 중에 한 곳입니다.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길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달동네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성북동의 그 부촌까지 합쳐져서 저는 기묘한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서울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 번쯤 가보시기 좀 추천을 하고요. 좀 내려오시다 보면은 해화문 방면 표지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시 와룡공원에 접어들게 됩니다. 와룡공원은 그냥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조망이 가끔씩 트이는 곳이 있으니까 조망을 보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좀만 더 내려오면은 달동네는 끝나요. 저쪽 끝에 높은 곳에만 달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구간도 좀 있고 다시 내려오시면 이렇게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도로를 만나시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은 곧 요 사이로 골목이 보이는데요. 요 골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좀 길을 찾기 힘들 수 있지만은 이런 표지판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화문까지는 오른쪽에 계속 이런 성벽을 끼고서 주택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이 성벽이 현재까지 사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표지판이 잘 설치가 돼 있으니까 크게 길 찾기가 힘들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성벽이 아직 쓰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와룡공원에서 나와서 한 20분 정도 오시면요. 저 멀리 회화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찻길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화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올라가시면은 마지막 구간인 낙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올라오셔서 조금만 더 가시면 해화문의 모습이 보이고요. 해화문의 뒷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동대문까지는 이제 등산이 아니라 거의 도심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되고요. 내려오셔서 왼쪽으로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셔서 요 길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표지판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서 해화문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성벽을 만나게 되고요. 성벽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시면은 뒤편으로 북한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더라고요. 이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도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 살았는데 처음 보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벽을 따라 올라가시면 장수마을이라는 비석과 함께 마지막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오르막이 있는데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체력이 빠져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오시면은 요 길을 통해서 낙산공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낙산공원이고요. 대학로 방면이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외부 순성길이 있고 내성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외부 순성길을 통해서 먼저 가게 됐고요. 조금 있다가 내성길로 가게 됩니다. 외성길은 사실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쪽으로 왔다 싶었고요. 조금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출발했던 두산타워와 그리고 DDP가 보입니다. 조금 더 오다 오시면은 이렇게 암굴이 있고요. 암굴로 통해서 안쪽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흥인지문 900m라는 표지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 보시면은 이 내성길이 있는 걸로 보여서는 아마 이 찻길을 따라서 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풍경을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멋진 풍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화마을 이쪽인 것 같고요. 마을을 구경을 하면서 한양 도성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도성길 바깥쪽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풍경이고요. 가시다 보면 좀 트렌디한 가게들도 좀 있고요. 조금 쉬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가게들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하산을 앞두고 있고요. 저 앞에 DDP와 그리고 두산 타워가 보이네요. 네, 이쪽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남산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마을, 왼쪽으로는 성곽을 보시면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와서 이제 동대문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참고로 청량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종로에서 학원을 다녀서 이 길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고 산행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7, 8시간 정도가 평균일 것 같고요. 한 22km 정도 좀 헤맨 시간 해갖고 누적 상승고도 1000 정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한양 도성길 코스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새로웠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예전 한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서울에 몰랐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혹은 북정마을 같은 서울의 뒷모습 그리고 예전에 많이 가봤던 뭐 동대문의 평화시장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추천하는 코스니까 모두 다 한 번씩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